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당신, 혹시 오만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편리함에 길들여져 작은 불편함조차 거대한 불안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주변의 시선이 무섭고 실패했을 때 돌아올 낙인이 두려워 결국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성공만 하겠다는 생각, 그것 자체가 오만 아닐까요? 오늘 저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 관문인 실패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수정하고 고치고 배우며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성장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데 자라나는 열매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돈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이라며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패배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지금은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전 세계에 나를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진심이고 당신의 일이 올바르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울림에 응답하고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돈에만 국한되어 세상을 좁게 보기 때문입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나만 바라보니 두려움이 커지는 것이죠. 시선을 돌려 광활한 은하수를 보십시오. 끝없이 펼쳐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실패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넘어짐을 대하는 현자의 태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견이 불위, 무용야. 옳은 일을 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생에 대한 가장 큰 비겁함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임무원려, 필유근우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당장의 실패라는 작은 파도에 겁먹지 말고 당신의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보십시오. 실패를 통해 안목을 높이고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위기지약의 자세를 가질 때 실패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핑계를 멈추십시오. 핑계 뒤에 숨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돈이라는 좁은 기준에서 벗어나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십시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는 당신의 올바른 철학과 진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변화는 당신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깨닫고 움직이는 자만이 인생의 주권을 쥐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비참한 실패입니다. 당신은 오늘 안전한 감옥에 머물렀습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에 몸을 던졌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의 일부입니다. 원두가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볶아지는 과정 없이는 향기로운 커피가 될 수 없듯 여러분의 인생도 실패라는 뜨거운 시간을 통과해 가장 진한 향기를 내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구변편 9.
사람 잡는 방법. 우선 남에게 당하지 말라. 시작하겠습니다. 시고 굴제 후자 이해, 역제 후자 이업, 추제 후자 일이. 이런 까닭에 해롭게 만들어 제후를 굴복시키고, 일을 만들어 제후를 힘들게 하고, 이익을 만들어 제후를 오게 한다. 해롭게 만들어 제후를 굴복시킨다. 본인에게 불리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하라는 뜻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싫어할 일로 해친다. 그에게 불리한 일을 어떻게 해서든 하게끔 만들라는 것이다. 이전은 이렇게 해설했다. 그의 정치를 해친다. 가림은 자세히 설명했다. 적을 해치는 계략은 다양하다. 어질거나 지혜로운 자를 유인하여 적의 신하가 되지 못하게 한다. 간사한 자를 파견하여 적의 정책과 법령을 문란하게 한다. 강교한 계략으로 군주와 신하 사이를 이간질한다. 기술자를 보내 토목공사를 크게 벌여 사람들이 지치고 재화를 낭비하게 한다. 음란한 음악을 선물하여 선량한 풍속을 망친다. 미녀를 보내 마음이 미혹되어 음란하게 한다. 이러한 여러 작업을 은밀히 꾸며 조용히 진행하여 탄로나지 않으면 타인을 해칠 수 있으니 그를 굴복시킨다. 어떻게 해칠 것인지 가르치고 있다. 한 번만 읽으면 금세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좋은 사람을 빼내고 나쁜 사람을 집어넣으면 정치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한 군주와 신하 사이에 벌어지면 무슨 일이 되겠는가? 적국은 절로 붕괴되는 것이다. 그런 사례는 역사상 비일비재하다. 장평 전투에서 진나라는 간첩을 파견하여 조나라 수도 한단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으니 이런 시기였다. 연파가 출전하지 않는 것은 진나라에 투항하려는 뜻이다. 그러니 진나라는 연파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제일 두려워할 상대는 조괄이다. 뜬 소문을 살포한 목적은 조나라가 연파를 소환하고 조괄을 대신 내보내게 하는 데 있었다. 음란한 음악이나 미녀로 적국의 군주를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례는 서씨가 으뜸이지 아닐까 싶다. 서씨는 구국의 사명을 띠고 부차의 마음을 흔들고자 파견되었다. 게다가 월나라는 간신백미와 내통하여 오나라의 정치와 법률을 파괴했다. 오나라가 망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기술자를 보내어 대형 국책 사업을 벌이면 동원되는 백성은 힘들어 정부를 원망할 것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니 국고를 탕진하게 될 것이다. 이화원을 조성하느라 돈을 썼으니 국비가 얼마나 남았겠는가. 일본 센코쿠 시대의 일이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을 멸하고자 이 전략을 구사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둘째 부인 요도도 노노와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에게 불교 사원을 대거 창건하거나 보수하도록 유도했다. 그들이 재문을 탕진하여 군비가 바닥나면 더 이상 사무라이를 모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만들어 제후를 힘들게 한다. 원문의 업은 일의 뜻이다. 일을 하게 만들어 계속 괴롭히고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업이란 일사 혹은 종사할 사의 뜻이다. 적이 짜증나고 힘들도록 만드는 것이다. 적이 들어가면 나는 나오고 적이 나오면 나는 들어가는 식이다. 한마디로 말해 적을 괴롭히는 것이다. 춘추시대 오나라가 초나라를 이런 식으로 괴롭힌 사례가 있다. 오자선은 오나라 군대를 세 팀으로 나누어 첫째 팀이 출격하여 초나라가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 난리가 났을 때 오나라 군대는 휴식을 취한다. 초나라 군대가 해산하면 오나라는 둘째 팀을 출격시킨다. 초나라는 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난다. 오나라 군대는 다시 휴식을 취한다. 초나라 군대를 해산하면 오나라는 셋째 팀을 또 출격시킨다. 이런 식으로 몇 차례 돌아가면서 괴롭히자 초나라는 신경쇠약으로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오나라는 전 팀이 출격하여 초나라 수도까지 점령했다. 적국의 수도까지 점령한 춘추시대 최초의 전쟁이었다. 전국시대 한나라는 진나라의 힘을 빼려고 음모를 꾸몄다. 진나라가 인력과 재력을 대형 수리사업에 투입하면
동쪽으로 제후국을 침범할 여력이 없을 테니 말이다. 이에 수리 전문가 정국을 진나라로 보냈다. 정국은 경수의 물을 낙양으로 끌어올리는 300여 리에 달하는 관계 수로를 설계하고 건설하기 시작했다. 시공 도중에 한나라의 음모가 탄로났다. 진나라는 정국을 죽이려 했다. 정국이 변명했다. 당초 한나라의 왕이 저를 보내어 간첩 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수로가 완성되면 한나라의 목숨은 그때까지 불과 몇 년 연장될 따름이나 진나라에게는 그 혜택이 영원할 것입니다. 진나라 왕 훗날에 진시황제가 듣자 하니 틀린 말도 아닌지라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정국이 만들었다 하여 정국 거라 명명한 대수로가 완공되자 그간 관중지역은 강우량이 적어 토지가 척박했으나 이제는 천하에 으뜸가는 옥토로 변했다. 한나라는 진나라를 힘들게 만든답시고 대형 토목공사를 시켰는데 오히려 그것이 진나라의 천하통일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익을 만들어 제후를 오게 한다. 이익으로 유혹하여 적이 스스로 찾아오게끔 한다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스스로 오게끔 만든다. 정예는 이렇게 해설했다. 사소한 이익으로 흔들어 내가 바라는 곳으로 꼭 달려가게 한다. 지금까지 적을 해치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남을 해칠 수 있는지 알았으니 이제 남이 나를 해치려 할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다. 전쟁이든 기업이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혼란을 주고 어지럽게 만들어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실행합니다. 기업도 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경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장은 이익만 바라볼 것이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재들은 떠날 것이며 기업은 하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며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는 넓은 도량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성장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 했습니다. 오늘은 나의 철학과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